장내 세균과 알레르기에는 깊은 관계가 있다. 장내 세균의 분비물은 알레르기를 억제한다. 장내의 세균이 적을수록 알레르기에 걸릴 위험이 커진다. 건강한 장내 세균이 알레르기를 극복한다. 건강한 지식을 함께하는 세이버스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알레르기의 90%는 장에서 고친다. 후지타 고이치로가 쓰고 국일미디어에서 펴냈습니다. 최근 알레르기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알레르기 질환은 잘 사는 나라에서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 그 이유는 세균에 덜 노출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존재하며 면역력을 높여주는 세균류를 일방적으로 내쫓은 깨끗한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오로지 깨끗한 사회를 추구하는 동안 기생충과 세균, 바이러스가 몸속에 거의 침입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책 알레르기의 90%는 장에서 고친다는 알레르기가 발생하는 원리를 명확히 밝히고 어떤 알레르기든 더 나아가서는 암까지도 이겨내는 면역력을 기르는 방법을 정리한 책입니다. 특히 알레르기 억제 작용을 하는 장내 세균을 활성화하여 알레르기를 낫게 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다양한 방법을 속속들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청결한 습관과 몸에 해로운 식사가 면역력을 떨어뜨린다고 저자는 주장합니다. 저자 소개, 후지타 고이치로, 1939년 중국 둥베이 지방에서 태어났다. 도쿄 의과치과대학 의학부를 졸업하고 도쿄 대학교 대학원 의학계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도쿄 의과치과대학교 대학원 교수를 역임하였고 현재는 동대학의 명예교수이자 인간종합과학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전문 분야는 기생충학, 열대의학, 감염 면역학이다. 국내에 출간된 저서로는 의사는 못 고쳐도 장은 고친다. 장 누수가 당신을 망친다. 늙지 않는 최고의 식사 등이 있다. 책의 큰 목차 1장 알레르기는 현대병이다. 2장 세균은 알레르기를 고치는 만병통치약. 3장 장이 부실하면 알레르기에 걸린다. 4장 알레르기의 원리. 5장 면역력의 열쇠는 장내 세균. 6장 암, 알레르기를 이기는 면역력을 기른다. 저자 서문. 현재 일본인의 약 30%는 아토피 피부염이나 천식, 꽃가루 알레르기, 식품 알레르기와 같은 알레르기 질환을 앓고 있다. 알레르기 질환은 최근 20년 동안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다. 알레르기 질환은 특히 아이들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19세 이하 아동 중 약 40%가 알레르기 증상으로 괴로워한다는 자료가 있을 정도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표에 따르면 2015년 알레르기 질환 진료 인원을 분석한 결과 알레르기 비염 634만 1천명, 천식 166만 4천명, 아토피 피부염 93만 3천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반적으로 12세 이하 연령대에서 가장 많이 진료를 받았다. 여러분 중에는 알레르기라는 말이 워낙 다양한 증상에 쓰여서 어떨 때 사용해야 할지 혼란스럽다고 여기는 사람이 많을 듯 싶다. 확실히 알레르기는 원인이 되는 물질과 증세가 나타나는 상황이 각기 다르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하면 각각의 알레르기 질환은 서로 다른 병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렇지만 알레르기가 발생하는 원리는 모두 같다. 서양의학에만 기대지 말고 생활습관 측면에서 직접 면역 체계에 다가가 면역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 지나치게 청결한 습관과
몸에 해로운 식사는 면역력을 떨어뜨린다. 나는 알레르기로 고생하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고 조금이나마 증상을 개선할 수 있도록 자세한 내용을 담고자 주의를 기울였다. 알레르기는 낫는다. 바로 이것이 내가 여러분께 전달하는 메시지다. 왜 알레르기가 급속히 늘었나? 우리 인간의 몸은 1만 년 전이나 지금이나 한결같다. 몸을 구성하는 세포가 똑같고 몸에 갖추어진 면역체계도 같다. 이것은 1996년부터 의학자, 생물학자, 유전학자, 생태학자 등이 한자리에 모여 의논을 거듭해온 인류의 가축화 현상을 생각하는 연구회에서 낸 결론이다. 도대체 왜 1만 년 전과 똑같은 세포를 가진 인간에게 갑자기 알레르기가 늘었을까? 인간이 문명이라는 이름 아래 더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냈다는 점을 중대한 원인으로 들 수 있다. 1만 년 전의 인류는 알몸에 맨발로 정글이며 초원을 뛰어다녔다. 자연과 더불어 몸을 최대한 움직이면서 건강하게 살았다. 그런데 40억 년이 넘는 생물의 역사에서 보면 그야말로 눈 깜짝할 사이에 불과한 1만 년 동안 인류의 생활 환경은 몰라보게 달라졌다. 더군다나 최근 5, 60년간 일어난 변화는 실로 어마어마하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어디 산골에라도 들어가 살지 않는 한 현대인은 청결한 우리에 갇혀 패스트푸드나 편의점 음식처럼 값싸고 편리한 사료를 먹는 데 길들인 가축이 되고 말았다. 깨끗한 사회의 함정. 최근 우리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비누로 손을 깨끗이 씻읍시다 라는 말을 듣는다. 신종 인플루엔자라든가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될 위협에 노출되면 많은 사람이 하루에도 몇 번씩 항균 비누로 손을 뽀득뽀득 씻고 엄마는 아이에게 손을 제대로 씻어야 한다며 입이 닳도록 타이른다. 손 씻기는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약용비누로 뽀득뽀득 씻어서는 안 된다. 손에 묻은 바이러스는 흐르는 수돗물에 10초 이상 씻으면 충분히 떨어져 나간다. 살균 효과가 높은 약용비누로 하루에 몇 번이나 손을 씻어대면 피부를 보호하는 상재균까지 죽여서 오히려 바이러스가 피부에 들러붙기 쉬워진다. 피부에는 표피 포도알균과 황색 포도알균을 비롯하여 10가지가 넘는 상재균이 있다. 이 세균은 피부가 약산성을 유지하도록 피부의 지방을 먹고 피지방을 만들어서 산의 약한 병균을 내쫓는다. 지나치게 씻으면 피부 상재균이 만든 피지막이 벗겨지고 피지막 아래에 있는 각질층에 빈틈이 생긴다. 피부를 조직하는 세포 사이에 틈이 생기면 바이러스는 그곳으로 침입한다.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원인 물질인 알레르겐 역시 마찬가지다. 손을 너무 씻어서 피부가 건조하고 거칠거칠해지면 각질층에 난 틈새로 알레르겐이 침입하여 아토피 피부염이나 건조 피부염을 유발한다. 아이들이 바깥에서 놀고 들어온 뒤나 식사하기 전에도 손은 씻어야겠지만 많이 더럽지 않으면 약용비누까지 쓸 필요는 없다. 약용비누는 하루에 한두 번 정도 사용하는 편이 좋다. 내가 실험한 바로는 욕조에 몸을 담갔다가 비누로 씻기만 해도 피부 상재균 90%가 제거된다. 그래도 아직 10%가 남아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이라면 12시간쯤 뒤에 원래 수준으로 회복한다. 따라서 젊은 사람은 하루에 한두 번 비누로 몸과 얼굴을 씻어도 별 탈이 없다. 하지만 나이를 먹으면 피부 상재균의 발육이 나빠진다. 그 예로 나의 상재균이 회복되는 데는 약 20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매일 욕조에 몸을 담그기는 해도 2, 3일에 한 번만 비누로 씻는다. 내가 젊은 여성에게 선생님 피부가 고우세요 라는 칭찬을 듣는 이유도 그 덕분이 아닐까 싶다.
항균과 제균 제품은 피부에 좋지 않다. 어디를 가든 우리 몸은 세균에 노출됩니다. 냄새의 원인은 세균입니다. 이러한 취지로 항균과 제균 제품이 대유행이다. 해당 상품을 살펴보면 세균, 곰팡이, 냄새, 벌레 등을 방지하거나 물리치는 효과가 추가되어 있다. 요즘은 설거지며 빨래에 쓰는 세제는 물론 주방용품, 욕실용품, 의류, 문구와 같은 생활용품부터 집을 만드는 건자재와 내장재에 이르기까지 온갖 물품에 항균과 제균 가공이 들어간다. 이처럼 항균과 제균 효과를 강조한 상품은 앞으로도 점점 더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항균이니 제균이니 하는 용어는 명확한 정의가 없으며 무엇을 기준으로 어떤 성분이 들어갔는지 도통 알기가 어렵다. 게다가 앞서 말했듯이 항균과 제균 효과가 강력한 물건은 피부 상재균의 균형을 무너뜨릴 위험이 있다. 특히 아이들에게 더 위험하다. 아이의 피부는 촉촉하고 매끌매끌 보드라운데 그만큼 피부를 보호하는 장벽이 어른보다 약하기 때문에 바이러스나 세균, 먼지, 이물질 등이 침입하기 쉽다. 민감한 피부라는 소리다. 그 보드랍고 민감한 피부에 강력한 항균과 제균 작용이 있는 물건이 닿으면 상재균은 한 방에 나가 떨어진다. 실제로 항균 마스크를 쓴 아이 중에는 입 주변만 알레르기 피부염에 걸린 사례도 있다. 금쪽 같은 내 새끼를 청결하게 키우고 싶다는 마음을 모르지는 않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금쪽 같은 아이인 만큼 세균과 바이러스를 멀리하게 해서는 안 된다. 만약 더러운 환경을 도저히 못 견디는 사람이라면 일단 항균과 제균 제품을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 생활을 해보면 어떨까? 우리 몸 주변에는 분명 무수히 많은 세균이 존재하지만 그것이 좋은 작용도 한다는 점을 깨달으면 차츰 청결에 대한 면역이 생겨날 것이다. 청결 신앙은 돈이 된다. 깨끗한 사회는 각종 알레르기의 온상이다. 깨끗한 사회의 속임수를 깨닫고 나면 어째서 세상에 청결지향주의의 제동이 걸리지 않나 신기해진다. 청결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한 가지 이유는 누구나 기생충과 바이러스, 세균이 전부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적이라고 굳게 믿기 때문이다. 이는 많은 사람의 머릿속에 새겨있는 신념이다. 또 다른 이유는 이러한 신념을 이용해 항균, 제균, 탈취 같은 개념을 강조하며 세균을 물리치는 상품이 세상에 나온다는 점이다. 제조업체에서도 연구하니 균을 필요 이상으로 없애면 오히려 몸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제조업체 측에서는 깨끗한 사회를 지향하는 세상의 흐름에 편승하는 편이 돈이 된다는 것을 안다. 덜어는 정직한 제조업자도 있다. 실제로 어떤 비대 제조업체의 부장이 나를 찾아와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저희 비대는 따지고 보면 항균 제품이 아닙니다. 아예 항균을 해버리면 엉덩이가 짓무르기 때문에 항균 기능을 확 낮췄거든요. 소비자 운동을 하는 사람이 조사한다면 분명 항균 제품이 아니라고 단언할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 회사 비데는 항균 제품이 아니라고 사용자에게 전달할 생각입니다. 이야기를 듣고 나는 두말 없이 대답했다. 대단히 훌륭한 생각이니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경쟁사에서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는 일념으로 우리 비데는 항균 제품입니다. 라며 대대적인 홍보를 했고 결국 수익이 역전되고 말았다. 유감스럽게도 그 부장은 판매 부진의 책임을 지고 회사에서 물러났다. 소비자는 더 현명해져야 한다. 항균, 제균, 탈취가 포함된 제품이다. 라는 장단에 춤을 춰봐야
몸만 약해질 뿐이다. 인간에게 해로운 균을 없애는 일은 중요하다. 하지만 나쁜 짓을 저지르지 않고 1만 년 전부터 인간과 공생하며 알레르기를 억제하는 데 공헌해온 균까지 싸잡아 악당으로 취급하는 것은 문제다. 깨끗한 사회의 부산물이라고 할 만한 알레르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극단으로 치달은 청결신앙과 슬슬 결별해야 한다. 청결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이 하루빨리 개선되기를 바란다. 장내 세균은 건강의 척도. 알레르기를 치료하려면 동양의학에서 말하는 자연 치유력을 수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연 치유력이란 인간이 타고난 치유 능력을 말한다. 지금껏 이야기한 피부 상재균, 질간균, 장내 세균 또한 자연 치유력의 한 가지다. 한꺼번에 장내 세균이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살펴보면 그 종류와 수가 놀랍도록 많다. 연구에 따르면 큰 창자 대장에는 500종류가 넘는 세균이 100조 마리 이상 서식하며 세균 한 마리의 중량은 0에 가깝지만 총 중량은 약 1.5kg에 달한다. 이 무수한 세균은 장 속에서 장내 플로라라고 불리는 세균 꽃밭을 형성한다. 장내 플로라, 다시 말해 장내균 무리는 나이와 함께 변화한다. 유아기에는 이른바 착한 균에 해당하는 비피더스 균이 장내 플로라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나쁜 균이라고 불리는 대장균이나 웰치균은 매우 적다. 성장기를 지나 노년기에 들면 비피더스 균이 내리 감소하고 나쁜 균의 대표라고 할 만한 웰치균이 급증한다. 노년의 인구 10명 중 3명은 비피더스 균을 전혀 관찰할 수 없다. 장나이 시점에서 보면 나쁜 균이 늘어나는 현상은 일종의 노화다. 단 이것은 어디까지나 일반론이다. 핵심은 균형, 착한 균, 나쁜 균, 얍삽한 균. 앞에서 착한 균, 유익균과 나쁜 균, 유해균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본디 장내 세균에는 선도 악도 없다. 착한 균의 대표인 유산균류는 장 내부를 산성으로 만든다. 많은 유해균이 산성 상태에서는 살아남지 못하므로 유산균은 외부에서 들어온 나쁜 균의 공격을 방어하는 작용을 한다. 더욱이 비피더스 균에는 면역력을 높이는 성분까지 포함되어 있으니 가히 착한 균이라고 불릴 만한 활동을 하는 셈이다. 나쁜 균은 어떨까? 이들은 단백질과 아미노산을 분해하여 인돌, 페놀, 암모니아, 황화물, 아민 등의 유해물질을 생성한다. 장에서 생성된 유해물질을 몸속으로 내보내면 각종 장기가 손상된다. 그리하여 고혈압이나 암 같은 성인병을 일으키거나 노화를 촉진하기 때문에 나쁜 균이라는 악당 취급을 받는다. 하지만 이 같은 피해는 균이 너무 많아져서 발생하는 현상일 뿐이다. 다량의 착한 균이 나쁜 균을 억눌러 균형을 유지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건강한 사람의 장 속에도 나쁜 균이 존재한다는 점이 그 증거다. 실제로 나쁜 균에도 순기능이 있다. 이를테면 대장균에는 비타민을 합성하고 다른 유해한 세균이 큰 창자에 정착하지 못하도록 막아서 병에 걸리지 않게 우리 몸을 보호하는 기능이 있다. 대장균은 분명히 유익한 작용을 한다. 그저 너무 많아지면 해를 끼칠 따름이다. 대개 사람들은 착한 균과 나쁜 균을 딱 나눠서 착한 균만 예뻐하고 나쁜 균은 쫓아내는 경향이 있다. 세균을 선악으로 나눌지라도 나쁜 균은 결단코 필요 없는 존재가 아니다. 하물며 장내 세균에는 착한 균과 나쁜 균의 중간이라고 할까?
평소에는 살갑게 굴다가 사람의 몸 상태가 나빠지면 몹쓸 짓을 하는 얍삽한 균, 중간균도 있다. 핵심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 장내세균, 착한 균, 나쁜 균, 얍삽한 균이 균형을 이루는 것이다. 착한 균 많이, 얍삽한 균 정도껏, 나쁜 균 약간. 이 정도가 장내 세균류의 균형이 가장 알맞은 상태라고 할 수 있다. 현대인의 장내 세균이 줄고 있다. 사람이 매일 배설하는 변의 절반 가까이가 살아있거나 이미 죽은 장내 세균이라는 사실을 아는가? 변에는 1g당 약 1조 마리의 세균이 있다. 우리가 삼킨 음식은 식도와 위를 거쳐 장으로 들어가 약 7m 여행을 한다. 여행길에서 가장 긴 코스는 작은 창자, 소장이다. 작은 창자의 길이는 약 6m로 쭈글쭈글한 표면에 융털이라고 부르는 미세한 돌기가 돋아있다. 잘라서 펼치면 겉넓이가 테니스 코트만큼이나 넓으며 약 200제곱미터나 된다. 작은 창자는 음식의 성분을 확인하고 영양분을 흡수한다. 작은 창자에서 흡수되고 남은 찌꺼기는 큰 창자로 보내지는데 여기서도 채 흡수되지 못한 찌꺼기가 고든 창자, 직장으로 넘어가 차곡차곡 쌓인다. 이것이 대변이다. 보통 24에서 72시간가량 고든 창자에 머물다가 양이 많아지면 뇌로 자극을 전달하여 몸 밖으로 나온다. 현대 일본인의 배변량은 통상 150에서 200g 정도다. 제2차 세계대전 전까지는 약 350g이었는데 식생활이 변하고 식이섬유 섭취량이 줄면서 변도 서구화되었다. 한국인의 배변량도 확 줄었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6.25 전쟁 당시 배변량이 지금의 3배였다고 하니 엄청나게 줄어든 셈이다. 식이섬유는 장을 청소한다. 대변의 양을 늘려서 유해물질을 흡수하고 이것을 몸 밖으로 내보내 장 내부를 비피더스균 같은 장내세균이 살기 좋은 환경으로 정돈한다. 나는 예전에 사상충증을 조사하고자 해마다 파푸아 뉴기니에 방문했는데 그곳 현지인들은 하루에 1kg이나 되는 변을 보았다. 그들은 매일 주식으로 감자류를 먹고 부식으로는 채소와 콩류만 먹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품을 섭취하여 면역력도 강했다. 나는 젊고 건강한 그들을 보고 식이섬유가 장내 환경에 얼마나 좋은지 재확인했다. 배변량이 줄어든 현대인은 장내 세균이 감소했다고 볼 수 있다. 식이섬유 섭취가 줄어든 만큼 장내 세균의 균형이 무너졌을 가능성이 있다. 적고 부실한 변은 장내 플로라에 이상이 생겼다는 증거나 마찬가지다. 양이 적은 변에는 비피더스균이 몹시 적고 상당한 비율로 나쁜 균이 늘었다는 점은 이미 증명된 바 있다. 변이 적은 사람은 알레르기에 잘 걸린다. 장내 세균 감소와 알레르기에는 깊은 관계가 있다. 장내 세균이 분비하는 단백질에는 알레르기를 억제하는 작용이 있기 때문이다. 원리는 장내 세균이 적을수록 알레르기에 걸릴 위험이 커진다는 것이다. 현실을 살펴봐도 적은 양과 부실한 변을 보는 엄마에게서 태어난 아이는 흔히 아토피나 천식 등을 앓는다. 엄마의 장내 플로라가 균형을 잃은 탓에 아기가 영향을 받은 것이다. 건강한 변은 윤기가 도는 황금빛의 바나나 같은 형태를 띠며 냄새도 그리 독하지 않은 점이 특징이다. 반대로 색이 거무스름하거나 붉은 변, 형태가 조각나거나 동글동글하고 딱딱한 변, 수분이 많아 질퍽이는 변, 냄새가 독한 변을 본다면 장내 세균의 균형이 무너졌거나 식생활이 불규칙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 놓였다고 볼 수 있다. 변은 건강의 척도다.
장내 플로라를 조절하기 위해서도 변의 상태를 확인하는 편이 좋다. 스트레스는 장에서 온다. 뇌가 없는 생물은 많다. 자포 생물은 촉수 위에 자포가 있는 동물, 몸체에 입만 있고 항문은 없다. 그러면 뇌가 없는 생물은 어디에서 지령을 받아 행동할까? 바로 장이다. 히드라 같은 생물을 관찰하면 장이 뇌의 원형이라는 점을 잘 알 수 있다. 자포동물에서 진화한 인간의 장은 수많은 신경얼기가 모여있다. 신경얼기란 신경섬유가 서로 얽혀 그물처럼 이루어진 것을 말한다. 이것은 다른 장기에서는 볼 수 없는 특징이자 장이 제2의 뇌라고 불리는 까닭이다. 그래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마음에 상처가 나듯 뱃속 상태도 나빠진다. 여러분은 죽었다 깨도 회사에 가기 싫다 라는 생각이 들 때 돌연 설사를 하거나 반대로 변비를 알아본 적이 없는가? 아마 한 번쯤은 있을 것이다. 스트레스로 가득 찬 현대사회에서는 검사 결과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 설사나 변비를 반복하는 배변장애로 고생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명확한 원인 없이 발생하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라든가 기능성 변비, 심지어는 통근 전철이 각 역에 멈출 때마다 화장실로 뛰어가는 각 역 정차 증후군까지 다양한 장장애가 21세기에 들어 급증했다. 장내 세균은 뇌의 행복물질을 운반한다. 설사나 변비의 원인은 대개 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자율신경의 균형이 깨지면서 장 운동이 부진해지는 데 있다. 배변에 문제가 생기면 장내 세균이 감소한다. 그것도 착한 균이 현저히 줄어든다. 면역 반응은 큰 창자에 서식하는 장내 세균의 수와 종류에 달렸으므로 장내 세균이 감소하면 당연히 면역력은 떨어진다. 반대로 스트레스가 없는 상황에서는 배변이 순조로우니 장내 세균 균형이 유지되어 건강하게 지낼 수 있다. 장내 세균 균형이 좋으면 면역력이 올라가 스트레스에 대한 내성이 강해진다. 스트레스, 장운동, 면역 반응은 트라이앵글처럼 서로 맞물려 있다. 즉, 이 셋이 잘 순환하면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지만 자칫하면 악순환에 빠질 수도 있다. 그렇기에 면역력 향상은 중요하다. 면역력의 70%가 장운동에서 결정되고 나머지 30%는 마음에서 결정된다. 우선 핵심은 장내 세균이 좋아하는 음식을 섭취하는 일이다. 살균제나 방부제가 들어간 가공식품은 최대한 피하고 되도록 전통식에 가까운 식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럼 30%는 마음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 사실 장내 세균은 마음에도 공헌한다. 장내 세균이 행복물질을 뇌에 운반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최근 증가하는 우울증의 한 가지 원인은 뇌 속에 있는 행복물질인 세로토닌의 부족이다. 세로토닌의 원료는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다. 영양학자가 우울증 개선을 위해 고기나 생선, 대두, 땅콩, 유제품처럼 트립토판이 풍부한 식품을 드십시오 라고 권장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단, 트립토판을 아무리 섭취해도 그것을 제대로 분해하여 흡수하도록 돕는 장내 세균 없이는 행복물질이 뇌로 전달되지 않는다. 이처럼 장내 세균은 몸뿐 아니라 마음에도 몹시 중요하다. 지금까지 후지타 고이치로의 알레르기의 90%는 장에서 고친다를 부분 발췌해서 읽어드렸습니다. 저자는 면역력을 기르는 식사 피라미드를 강조합니다.
그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채소, 곡물, 콩류, 과일 등 식물은 장내 세균의 먹이가 되어 TH1 세포를 키우는 동시에 항산화 작용으로 암을 억제한다. 다시 한번 면역력을 기르는 식사는 어떤 것인지 생각해보자. 채소가 좋다고 하면 오로지 채소만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간혹 있는데 그것은 오산이다. 곡류, 콩류, 채소류만 먹으면 뇌가 식량난 시대라고 착각해서 몸은 부지런히 지방을 축적하려 한다. 결국 건강하게 마르기는커녕 건강하지 못하게 살이 찐다. 핵심은 균형 잡힌 식사다. 붉은 살코기라든가 어패류, 유제품, 지방도 당연히 섭취해야 한다. 뇌의 행복물질을 만드는 원료가 되므로 중요하다. 특히 동물성 단백질은 주 2, 3회 이상 먹으면 오히려 면역력이 떨어지니 주의하자. 채소를 양껏 먹어서 장을 정비하고 영양균형이 잘 잡힌 식사를 차려 먹으며 면역력 강화에 힘쓰자. 건강에 관심 있는 분들께 알레르기의 90%는 장에서 고친다를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건강한 지식을 함께하는 세이버스였습니다.